알겠습니다. 아까 지연이 거 챙겨놨었는데 내가 뭐요? 휴대폰. 자, 합시다. 자, 이제 유형 13번 보겠습니다. 유형 13번. 요거는 이제 수직 조건의 활용인데 그냥 여러 가지 수직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좀 모아놓은 겁니다. 자, 일단 그 196번은 그냥 이제 간단한 문제고 97번, 98번은 마름모는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 이등분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자, 마름모는 두 대각선이 서로를 뭐 한다고? 수직 수직 이등분한다고 그냥 그거 가지고 풀면 됩니다. 자, 199번 봅시다. 자, 문제를 보게 되면 저기 주어진 삼각형 ABC가 있고 이제 y는 mx-2라는 직선이 있는데 그때 AB랑 AC랑 길이 같대. 자, 봅시다. 3,-2라는 점이 있고 적당히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직선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 여기가 2,0이래.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렸을 때 조금 이상하지. 어쨌든 그리고 이 성분 BC의 중점이 이제 이 뭐지? 이상한데. 자, y 주위에 존재한다고 문제에서 주어진 상태입니다. 다시. 그러니까 삼각형 ABC가 있는데 그 ABC의 밑변이 y는 mx-2라는 직선 위에 있고 그 다음에 AB랑 AC랑 길이가 같고 B와 C의 중점이 이제 y 주위에 존재한다가 문제 요구 사항입니다. 근데 이제 저것만 가지고 문제를 못 풀 거예요. 네. 하나, 지금 삼각형 ABC가 뭐지?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 이등변 삼각형이지. 근데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에서 기본 보조선이 뭐일까? 기본 보조선. 수선의? 발. 맞지? 변경하게 되면 얘가 수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성분과 이 직선이 수직이래. 그러면 우리는 저 분홍색 선분의 기울기를 하나의 문자로 표현할 수 있다면 등식이 만들어질 거고 그럼 m 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괜찮니? 해봅시다. 요점 좌표가 뭐가 되지? 요점 좌표. 직선 위의 점이니까 0,-2n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 이 친구의 좌표는 -2,3이었어. 그럼 이제 기울기를 구해볼까? A 여기를 요점의 A점과 이 점의 기울기를 구하게 되면 0 빼기 2 분의 그 다음에 -2m 빼기 3 이렇게 쓰면 되겠군요. 이 친구랑 누구랑 이 직선의 기울기는 m이잖아, 맞지? m이랑 곱한 결과가 얼마가 된다고? -1이 된다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괜찮니? 자, A점과 저 수선의 발과의 교점, 이런 성분의 기울기와 저 m이라는 기울기의 곱이 -1인 거예요. 정리를 해봅시다. 그럼 이제 마이너스를 없애기 위해서 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2m 제곱 더하기 3입니다. 2m 제곱 더하기 3m이 2야. 그럼 2m 제곱 더하기 3m 마이너스 2가 제로가 되어서 1, 2, 2, 1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붙겠네. 그래서 m은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m이 양수라고 주어져 있거든. 따라서 m의 값은 2분의 1입니다. 집중 안 했지? 네? 집중 안 했지? 집중했어요. 완전 했어요. 자. 계산 따라가면서. 199번은 저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괜찮니? 뭐 시험에 나오기도 좋은 문제입니다. 잘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201번은 이제 모의고사 문제 중에 약간 어려운 문제입니다. 해봅시다. 응? 질문 있어. 좀 해줘. 저도 질문해도 돼요. 그냥 저 199번 다시 해주세요. 따라가면서 약간 하니까 이게 더 못 따라가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 저걸 하고 있는데 쌤은 벌써 끝나버렸어요. 좀더 느리게. 자, 봅시다. 다시 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A점의 좌표가 -2,3이야. 그리고 삼각형 ABC가 이등변 삼각형이래.
오케이. 근데 이등변 삼각형 나오면 뭐하라고 했지? 수선을 봐.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이은 거야. 여기까지 문제 없지? 네. 그럼 결국 이 선분이랑 이 흰색 직선이랑 무슨 관계? 수직. 그럼 수직이면 뭐의 곱이 마이너스 1? 기울기 그러면 이 직선 기울기 누구야? M. M. 그래서 M 쓴 거야, 맞지? 네. 이제 누구 기울기 구하면 돼? 분홍색 기울기 구하면 되지? 네. 근데 지금 이 점 좌표가 마이너스 2,3인 건 문제에 나와 있어. 나와 있어. 그 다음에 이 점의 좌표를 구해야 되잖아, 맞지? 근데 이 점의 의미가 뭐지? 이 직선과 y축과의 교점이야. 네. 그러면 이제 x에 뭐 대입해야 돼? 이- y축은 x에 0 대입하는 거야. 괜찮아? 왜 영어? y축과의 교점은 x에 0 대입하는 거야. y축이 어차피 x는 0이잖아. 네. 그럼 이제 여기 0 대입하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1. 그래서 0, 마이너스 2면 요 점의 좌표야. 네. 그럼 이 점과 이 점을 이는 3분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해? 분 이렇게. x 기울기 빼기 x, y 빼기 y 해서. 네. 그래서 그다음 계산이야. 그다음부터. 아. 계산. 근데 너희들이 수업을 따라올 때 계산에 대해서는 크게 연연하지 않아도 괜찮아, 알았지? 쌤이 이게 계산은 혹시 이거 푸는데 특별히 어렵니? 그렇지 않거든 사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계산이 느릴 수 있고 빠를 수는 있는데 저걸 내가 너희들한테 2차 방정식은 이렇게 풀고요 이렇게 할 필요는 사실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볼 때는 그냥 넘어가도 괜찮아. 흐름을 따라가는 게 중요하고 내가 잡아가는 포인트가 중요한 거지. 여기에 이거 계산을 따라오기 위해서 힘을 많이 쓸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되면 좋은 거고. 오케이? 쌤이 쓰는 것보다 빠르게 이해를 할 수 있으니. 근데 쌤 쓰는 것보다 느릴 수 있거든 계산이. 어쩔 수 없잖아, 그건 맞지? 단기간에 빨라지는 게 아니니까. 그럴 때 그냥 이 계산 그냥 계산 하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좀 편하게 봐도 돼. 중요한 건 이렇게 식을 만들어가는 거. 이 수선을 발 내리고 기울기 해석하는 거. 그런 것들을 포인트를 잘 집어서 따라와야 되는 거지.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201번 봅시다. 교환 해결됐어? 네. 자, y는 x제곱이라는 이차함수가 주어져 있어. 그 다음에 이 문제 조금 어렵습니다. 1,1이라는 점에서 1,1이라는 점에서의 이제 접선을 이렇게 주겠어. 이렇게. 자, 그때 이제 접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이제 L1이라고 하지. 이 친구가 P고 여기 y축 이렇게 있을 건데 L1이 아니고 뭐야? Q인가? Q. 그리고 이제 L2가 점 P를 지나고 L1과 수직인 직선을 L2라고 하지. 여기를 지금 L2 이렇게 수직으로 약간 삐꼰데 어쨌든 수직으로 그려지는 직선을 L2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만나는 이 점을 Q라고 하지. 자, 그때 이제 삼각형 PRQ의 넓이를 구하시면 아닌데. 여기가 R인가? 그치 이미 Q 나왔으니까 이렇게 연결해서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하라는 게 문제 요구사항이야. 근데 삼각형 생긴 거 보니까 무슨 삼각형이야? 그러면 밑변 높이 구하면 끝나는 거지. 여기를 구하고 여기를 구하면 이제 그냥 넓이 간단하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괜찮지? 해봅시다. 먼저 이 L1이라는 접선부터 구해야 되거든. 그럼 접선은 어떻게 구하지? 접선은 이차함수와 직선을 원래 연립하면 근이 몇 개여야 돼? 2개여야 돼, 맞지? 근데 근이 1개밖에 없는 상태야. 다시 말해서 중근을 가진다. 그럼 판별식이 뭐여야 돼? 0이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해봅시다. 요 직선의 방정식은 1,1을 지나는 직선이잖아. 그럼 y는 mx-1 더하기 1 이렇게 쓰는 거야. 그리고 이 둘이 같다고 놓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mx 더하기 m 마이너스 1는 제로 이렇게 쓰게 되는 거야. 여기가 괜찮니? 이 친구의 판별식 0인 거지. 그럼 d를 쓰면 얘는 m제곱 마이너스 4m 더하기 4가 제로. 그럼 m은 완전 제곱식이 될 테니까 2가 되는 거지. 여기가 괜찮니? 오케이. 그럼 여기다 2를 대입하게 되면 직선이 완성되기를 2x-1이 될 거야. 지원아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이 q는 y절편이잖아. 그럼 여기다가 0 대입하면 q점의 좌표가 0,-1이라는 사실을 찾을 수 있어. 여기까지 괜찮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P점을 지나는 직선과 수직이래. 괜찮아? 우리 이제 L1하고 Q 다 찾았잖아. 우리 뭐 찾고 싶다고 했지? 지금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있었어. 근데 지금 PQ 찾았으니까 이제 뭐만 찾으면 돼? R점만 찾으면 되고 높이 찾으면 되는 거잖아, 맞지? R점 찾으려면 누가 필요하지? R점은 L2와 이 2차 함수의 교점이잖아, 맞지? 그럼 L2를 찾으려면 L2가 뭐라는 걸 알고 있어? P를 지나면서 수직이래.
근데 지금 요 기울기 얼마지? 2잖아, 맞지? 그 노란색 기울기는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아, 그러니까 요 노란색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서 1,1을 지나는 직선인 거야.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 x 더하기 2분의 3이 될 거야. 그러면 항상 교점을 구한다는 건 뭐 한다는 얘기야? 이 친구랑 이 친구를 뭐 한다고? 연립한다고. 오케이. 자, 그럼 연립합시다. 그럼 이제 연립하게 되면 식을 써볼까? x제곱은 마이너스 2분의 1 x 더하기 2분의 3. 양면에 2를 곱하면서 적당히 이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럼 1, 2, 1, 3이 되어서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겠다, 맞지?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이거나 2분의 3이 거꾸로 했네? 아, 3,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마이너스 붙어야 되겠지. 그래서 x는 1이거나 마이너스 2분의 3이 될 겁니다. 여기가 괜찮니? 그러면 결국 이 점의 x좌표가 얼마야? 이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사실을 찾았어. 그럼 여기 직선의 대입해도 괜찮고 아니면 여기 이차함수의 대입해도 괜찮지. 어차피 둘이 교점이니까. 그래서 여기가 4분의 9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내가 이 점 알고 이 점 아니까 길이 구하고 이 점 알고 이 점 아니까 길이 구해서 이제 넓이를 구하면 되겠지. 여기가 괜찮아? 진짜 괜찮니? 괜찮아, 맞지? 자, 그러면 쌤이 다음 이야기를 할게. 자, 해봅시다. 사실은 이제 이게 그 1,1에서 접한다고 했잖아, 맞지? 접점의 x좌표는 중근이야. 접점의 x좌표는 중근이야. 따라서 중근이 1이야. 즉 이 2차 방정식의 중근 1이라고. 두 군의 합은 2라고. 두 군의 곱은 1이라고. 따라서 얘가 1이야. 그래서 m이 2인 건 그냥 바로 나와. 괜찮니?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자, 우리가 이 직선을 구했어. 이제 이 직선 구해서 이제 이 점의 x좌표를 찾는 거란 말이야. 그럼 뭐냐면 어차피 우리가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 여기 이렇게 식을 쓰게 되면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될 건데 사실 이제 굳이 여기까지 가지 않아도 지금 이 친구와 이 친구의 이 점의 x좌표와 이 점의 x좌표는 노란색 직선과 2차 함수의 교점의 x좌표야. 근데 교점의 x좌표는 이 2차 방정식의 이제 그 두 근이잖아. 그러면 이 상황에서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서 여기가 1이었다면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3일 수밖에 없어. 자, 근계수를 써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게 두 번째 생각. 그럼 세 번째 생각은 이 길이를 구할 때 이 친구 기울기가 지금 얼마지? 기울기가 2야. 그러면 여기 이 점과 이 점의 x좌표 차이가 1이잖아. 그러면 1대 2대 루트 5라서 1이 루트 5야. 그 다음 이 기울기는 얼마지?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그럼 얘는 2대 1대 루트 5야. 따라서 이 길이가 2분의 5거든. 그럼 이 길이는 그의 절반이라 4분의 5야. 그럼 여기는 4분의 5 루트 5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 가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어도 사실은 사람마다 다르게 풀 겁니다. 그래서 그냥 깡 계산으로 처음에 선생님이 보여줬던 방식을 풀어도 나쁘지 않다. 어쨌든 맞는 거니까, 맞지?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저런 것들 하나를 더 생각할 수 있으면 그만큼 이 문제를 좀 더 나이스하게 푸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실력의 차이 조금 많이 들어가겠지. 자, 일단 근데 제일 기본은 그냥 푸는 겁니다, 맞지? 푸는 겁니다.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유형식 4 소선의 발 좌표 구하기는 이제는 기본 문제입니다.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 점에서 여기 이렇게 되는 수선의 발의 좌표를 구하래. 이제 이 친구 L에 대한 기울기를 알 거고 이제 이 친구랑 수직이면서 점 P를 지나는 직선을 찾아서 이렇게 더하게 되면 요 직선과 요 직선의 교점이 사실은 수선의 발인 거야. 그래서 그냥 그렇게 찾는 겁니다. 특별한 방법이 없어. 오케이? 나중에 너희가 이제 벡터를 배우면 그냥 바로 저 좌표를 구하는 방법도 있거든. 이제 너무 멀잖아, 그치? 저거 하나 풀겠다. 그냥 대충 풀어 풀겠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유형 15번은 수심이거든. 수심. 아마 쌤이 그 앞에 어딘가에 써놨을 건데 수심은 세 변의 수선의 교점입니다. 그러니까 수선이 뭐냐?
수선이라는 거는 자 지현아 네. 지금 그 수업 따라오고 있어? 네. 약간 립인데? 진짜 열심히 최대한 이해하는. 자, 세 수선의 결정인데 수선이 뭐냐면 수선이 삼각형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이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변의 수직인 직선을 그으면 이걸 우리가 수선이라고 부르는 거야. 오케이? 여기도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릴 수 있겠지. 근데 이제 문제에서 수심을 구하시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쌤이 수선 몇 개 그렸지? 2개 그렸지. 저 2개의 교점이 수심이야. 왜냐하면 나머지 하나는 내가 이렇게 수직이 되게 그으면 반드시 이 점을 지나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몇 개만 찾으면 돼? 2개만 찾으면 돼. 오늘 아까 이 얘기 했었는데 어디에서 했지? 외심에서도 그 얘기했어. 외심도 그냥 수직이 동선 몇 개만 구하면 된다고? 2개만 구하면 된다. 2개 구해서 교점 구하면 그냥 외심이야. 굳이 3개를 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었지. 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지? 두 수직이 동선만 두 수선만 구하면 됩니다. 헷갈리면 안 돼. 정확하게 그냥 구별해서 외워야 됩니다. 는 넘어갈게. 자 이제 다음 주제입니다. 15페이지. 네. 추워요. 추워? 다 추워 지금? 덥다고? 제가 차가워 좀. 지현아 그럼 너 소율이 자리에 앉아봐. 자 시끄러 하지마 뭐 소리 내고 있는 거잖아 지금. 아니. 자 15분 봅시다. 아니 이거 15분이 아니고 뭐야? 15페이지 봅시다. 15페이지. 자 문제를 보게 되면 문제가 아니고 그 개념이 뭐냐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교점을 지나는 직선. 자, 첫 번째 방법은 그냥 교점 구해. 교점 구한다. 그리고 문제에서 다른 조건이 있겠지. 그리고 플러스 알파의 조건 가지고 직선을 구하면 되는 거지. 이게 이제 일반적인 방법이 될 거야. 예를 들어서 y는 이렇게 씁시다. 2x-y 더하기 3은 0 x 더하기 2y 더하기 1은 0 이렇게 줄여서 하자.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2,5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실 때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연립해. 교점 구해. 그리고 그 교점이랑 이 점 지난다고 했으니까 두 점 지난 직선 열심히 구하면 끝나잖아. 맞지? 어렵지? 않다. 그냥 계산하면 된다 이거는. 오케이? 괜찮지?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직방이 아니야. 원방이야 원방. 원방은 교점을 구하면 교점이 예쁘게 안 나는 경우는 진짜 근해공식 써야 되는 이상한 무리식으로 나와. 무리수로 나와. 그거 가지고 연립하고 있으면 진짜 기분 좋아져. 정말 계속 정말 더러워지거든.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풀 수가 없어. 교점을 구해서 푸는 풀이가 곤란해 사실. 많은 경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거를 공부하는 이유는 원방에 가서 써먹으려고 사실 공부하는 거야. 뭐냐? 해봅시다. 우리가 직선에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직선이 있고 그 다음에 a'(x) 더하기 b'(y) 더하기 c'(0) 이라는 직선이 있대. 근데 이게 교점이 있으면 이유랑 씁시다. 교점이 있으면 이렇게 쓸 수 있다고. ax 더하기 by 더하기 c 더하기 k 곱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0)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거는 지금 x와 y에 대한 몇 차식이야? 1차식이 나왔지. 1차 방정식은 항상 무슨 도형을 나타내지? 항상 직선을 나타내. 그래서 일반형이라고 부르잖아. 맞지? 얘는 무조건 직선이야. 근데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내가 알파, 베타라고 하게 되면 이 알파, 베타를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야. 여기 대입하면 뭐 하는 거야? 성립하는 거야. 그럼 여기다 대입해도 뭐해? 성립하잖아. 0 더하기 k 곱하기 0이니까 무조건 성립하잖아. 맞지? 따라서 이 직선은 무조건 뭘 지난다고? 교점을 지나. 그러니까 얘는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는 거야. 그래서 보장되는 거지. 이제 괜찮아?
자 그리고 여기다 뭐가 있겠어? 문제에서 추가 조건이 주어지겠지. 그러면 k 값이 결정되면서 직선이 구해지는 거야. 자 아세요?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어떻게 볼 수 있어? 이 문제도 풀라고 하면 2x-y 더하기 3 더하기 k 곱하기 x 더하기 2y 더하기 1는 0 이렇게 잡고 얘가 2,5를 지난다고 하게 되면 k 값이 구해지면서 직선이 결정되는 겁니다. 물론 이 문제는 내가 처음 보여준 풀이가 더 좋은 풀이야. 그게 더 잘 풀더라고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그렇게 해도 좋은데 일단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찬이 준이 이해하고 있어? 이해하고 있어? 자 그다음에 이 직선이 이제 사실은 어떤 점의 좌표를 대입하든지 간에 이제 k 값이 하나 k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되어서 k 값이 하나 정해지고 직선이 무조건 존재하게 돼 있거든. 그래서 사실은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누구만 빼고냐면 얘만 빼고요. k가 곱해진 시기는 이 친구는 이 시기 나타낼 수가 없어. 요 설명은 쌤이 아마 겨울방학 때 여름방학 때도 이야기했을 거거든. 혹시나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가도 괜찮다고. 방금 하는 설명은. 그래서 요 직선을 제외한 모든 직선을 나타내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k에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이 식을 없앨 방법이 없어. 얘는 없애질 수 있는데 얘가 안 없어져서 결국은 이 직선을 표현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혹시 쌤 이 설명이 조금 더 자세했으면 좋겠는 사람 있어? 수현이 좀 더 들어볼래? 얘를 좀 더 들어볼래? 시험에 나올 때는 기억, 니은, 수능 문제로 참거짓 판단 문제로 나올 겁니다. 오케이. 이걸 물어. 그래서 자주 나오진 않는데 아주 가끔 나올 겁니다. 일단 그럼 요거 그냥 쓰는 데 집중을 해봅시다. 다음 턴에 할 때 꼭 이야기할 텐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잘 해석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이때 얘가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찾으라고 하면 k에 대한 항등식으로 보고 풀면 이제 k의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을 찾을 수 있다는 걸 거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k에 대한 항등식으로 보고 어차피 k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려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면 항상 성립할 거 아니야. 그럼 그렇게 만드는 게 누구지? 이거는 0과 이거는 0의 동시에 만족시키네. 다시 말해서 교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지나는 점이 두 직선의 교점이다. 점이 두 직선의 교점이 된다 이렇게 하면 그럼 k에 대한 항등식 관점 보는 겁니다. 저는 괜찮아? 지현 엄청 재밌지? 맞아. 1도 재미없어. 그럴 것 같아. 자, 합시다. 봅시다. 4번은 뭐냐면 우리가 y는 m 지현아 준비 지현 얘 아니에요? 목이 아프다. 자, 얘는 뭐야? 이거 뭐냐고요? 이건 뭐냐고. 직선의 방정식. 오. 근데 뭘 의미하지? 그 직선의 방정식 뭐 교점. 기울기. 너 근데 이거 화요일에 너가 대답했어. 기울기. 기울기가 m이고 아. x1, y1을 지나는 네. 직선이야. 다시 기울기가 m이고 x1, y1을 지나는 직선. 그럼 x1, y1이 교점이에요. 사실 맞긴 한데 이거는 그 컨셉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긴 해. 맞아. 근데 그러면 오히려 어려워져 그 이야기를 하는 거. 그래서 안 하고 싶어. 네. 자 다시 이렇게 식이 주어지게 되면 기울기가 m이고 x1, y1을 지나는 직선이야. 그러면 만약 식이 이렇게 주어졌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mx 마이너스 y 더하기 2m 더하기 3는 0 이렇게 줬어. 그럼 이 식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 거지? m으로 묶어라. y를 넘기고 m으로 묶어내면 이렇게 되지. 그럼 얘는 무슨 직선이야? m이 기울기고 마이너스 2,4. 위 그거. 반드시 지나는 점. 네. 중요해 알았지? 시험에도 잘 나오고 의미 있게 출제가 됩니다. 네. 이렇게 잘 하길 바랍니다. 괜찮아?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를 조금 풀어보겠습니다. 자 유형 16번 보겠습니다. 유형 16번. 좀 질문 있어? 자 유형 16번 봅시다.
유형 16번은 요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어떤 특정한 한 문자에 대한 항등식, 그러니까 그 문자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찾기를 말하는 문제입니다. 괜찮아? 자, 그래서 그냥 이제 저기 209번 같은 문제는 그냥 K대에서 내림차순 정리해서 연립해서 풀게 되면 이제 P를 찾을 수 있고 210번도 마찬가지입니다. 211번이 이제 표현이 어색해서 학생들이 어려워하더라고. 그거는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이제 뜬 기억상 아마 개념 원리에도 있었는데 그때도 여러 학생들이 질문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211번인가요? 자, 문제를 보게 되면 2x-y-1은 0 2x-y-1은 0 위의 점 a, b 이렇게 주어진 상태입니다. 자, 그때 문제에서 이제 직선 ax-3by, ax-3by 그리고 는 6. 이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장은 어떻게 해야 되지? 지연아? 그 Y 이렇게 넘긴 다음에 아니 지연이한테 물었어. 지연이한테 물었다고요? 지연? 첫 번째 문장은 뭐하는 얘기야? 를 대입하는 거지. 위에 적으니까 대입하는 얘기야. 대입하는 얘기. 그러니까 이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식이 성립하는 식, 참인식이라는 게 이 문제의 기준으로. 괜찮지? 자, 두 번째는 뭐하래? 두 번째는 저 직선이 항상 지나는 점을 찾으래. 근데 아까 3번에서 이야기하기를 뭐에 대한? 한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어야 되거든. 근데 지금 A와 B인 거야.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위에 있는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문자의 개수를 하나로 줄여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걸 고쳐 쓰면 어떻게 돼? 이 친구를 고쳐 쓰게 되면 B는 2a-1이니까 여기 B 대신에 2a-1을 대입하는 ax-3 곱하기 2a-1y-는 6 이렇게 만들어져. 그러면 이제 이 직선에 대해서 항상 지나는 점을 찾으세요가 문제 요구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제 미정계수 뭐밖에 없어? a밖에 없지. 그러면 a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서 연립하게 되면 모든 개수가 0되면 이제 항상 성립하겠지. 자, 해봅시다. 정리를 한번 할게. 마이너스 6ay 그리고 더하기 3y 마이너스 6은 제로 이렇게 쓸 수 있겠군요. a를 묶어내면 x 마이너스 6y 더하기 3y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얘도 0이고 얘가 0이고 얘도 0이 되게 되면 이제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게 되겠지. 그래서 y가 2니까 x는 12가 되겠다 하지. 12,2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점이 될 겁니다. 근데 왜 둘 다 0,0이 된다라고 어디서 알았어? a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려면 얘가 0되고 얘가 0되면 항상 성립하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1학기 때 항등식이라고 했던 거야. 아하. 자, 그 다음에 유형 17번 봅시다. 자, 212번 문제를 볼게요. 자, 문제를 보게 되면 직선 AB이 주어지기를 얘는 2K 더하기 1 곱하기 X 그 다음에 더하기 K 더하기 1Y 더하기 K 더하기 1Y 그리고 더하기 K 더하기 3 자, 이런 이제 직선이 주어졌습니다. 자, 그때 기억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찾으래. 그럼 K에 대해서 뭐? 내림차순. K에 대한 항등식이야. 기억은 K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면 2x 더하기 y 더하기 1 더하기 k 더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3는 제로. 2x 더하기 y 더하기는 제로랑 x 더하기 y 더하기 3은 제로. 왜? 교화가? 그럼 그럴 때 있구나. 어쨌든 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얘를 위에서 하를 빼게 되면 x-2는 제로가 되고 x가 2가 되니까 y는 마이너스 1이 되겠다 하지. 아닌데? 마이너스 5가 되겠군요. 그래서 2,-5가 항상 지나는 점이 될 겁니다. 괜찮니? 뭐 기억은 별거 아닌 문제, 계산 문제입니다. 이응 봅시다. 이응 보게 되면 k는 마이너스 1이면 직선 1은 y축에 평행하대. 그럼 k 마이너스를 넣어. 그러면 이제 뭐가 돼?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x 그리고 더하기 2는 제로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x는 이 직선이니까 요거는 뭐야?
x축의 수직인 직선, y축의 평행한 직선. 그렇지?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지연아, 네. 지연, 잘 이해하고 있니? 재밌어서. 자, 합시다. 이거 보세요, 이것은 뭐래? 문제에서 직선 L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이 될 수 없대. 뭔 말이지? 자, 봅시다. 아까보다 셌다. 깜짝 놀랐어. 근데 거의 파리가 맞아도 안 죽을 것 같은 파워였는데 그걸 구별해? 자, 봅시다. 아니, 선생님이 그런 얘기했지. 얘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직선은 이 직선 빼고 나타낼 수 있다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 친구 기울기가 얼마지? 마이너스 2야. 그래서 디귿은 표현할 수 없다 맞는 거야. 이게 지식으로 푸는 풀이야. 괜찮지? 근데 선생님 몰라도 된다고 했잖아, 맞지? 그럼 무슨 뜻이냐면 그냥 풀어도 괜찮아. 이 직선의 기울기가 지금 우리가 기울기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넘기고 나누면 되잖아, 맞지? 근데 어차피 k가 마이너스 1 때는 x축의 수직인 직선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이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가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고 하자. 그러면 저거 기울기 구하면 짜잔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아니군요. 이렇게 되는 거 맞니? 맞지? 이거 그냥 넘기고 k 마이너스 k 가기로 나눈 거야, 맞지? 기울기 구할 때 y는 걸로 정리하는 거잖아, 맞지? 그때 x 앞의 개수가 기울기야. 괜찮아? 다 잘 이해하고 있어. 예지도 잘 이해하고 있니? 자, 그러면 이 기울기가 얼마가 될 수 있다고? 마이너스 1, 2. 문제를 보렴.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니라고 물은 거야, 맞지? 있니? 없다. 그러면 얘를 하게 되면 2k 더하기 1은 2k 더하기 이렇게 뜬 거야. 뭐야? 이상한데? 이상해요. 이상하지, 맞지? 그래서 만족하는 k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지식이 있으면 아까 얘기했던 요거를 잘 이해하면 그건 안 되지. 그어버리면 되는데 없어도 그냥 성실하게 확인하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그러니까 둘 다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야. 어떤 얘기인지는 알겠지? 네. 괜찮아? 네. 자, 어쨌든 해봅시다. 네. 그 다음에 그 유형 18번은 이제 사실 요거 저점 구하세요. 그리고 추가 조건 있을 겁니다. 직선 구하세요. 산수 문제죠, 산수 문제. 이런 건 쉬운 거지. 요거는 유형을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유형 19번을 해야 되는군요. 유형 19번 봅시다. 유형 19번이 이제 이렇게 4번에 대한 얘기입니다. 봅시다. 19번에 2 문제 번호 멋있군요. 2. 자, x-y 더하기 4는요. x-y 더하기 4는 0. 그 다음 mx-y 지현아. 밖에 났나? 현이가 안 볼까? 현아, 약간 방심 때리고 있었지. 봅시다. 이거 보고. 자, 어쨌든. 자, 네? 현이 방심 때. 아하하. 자, 이거 보면 뭐가 떠오르니? 아까 여기서 이거 했잖아, 이거. 아하하. 겼나? 네. 현아, 괜찮아. 이제 몰라도 괜찮아. 차라리 지금 몰라줘. 몰라요. 그래. 너무 고마워. 나중에 다 지나고 나서 쌤 그때 몰랐어요. 그거 더 무서워. 몰라요. 그래, 합시다. 하자. 우리 이 직선의 방정식 기울기가 m이고 x1, y1 지나는 직선인 건 알고 있어? 네. 이것도 몰라? 이거 알아요.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어. 그래서? 네. 그래. 그러면 자, 이 식을 저 모양으로 고쳤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 M을 빼요. 그 전에 Y를 빼요. y 넘기자. 그러면 mx-2m 더하기 1이 될 거고 얘를 m으로 고쳐 묶어내게 되면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러면 결국 이 식이 의미하는 바가 뭐야?
기울기가 M이고 2랑 2를 지난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2,1을 지난다고 해줘. 네. 알았지? 괜찮아? 그거 하자는 얘기야. 정말 괜찮지? 네. 중요해, 중요해. 엄청 중요해. 시험도 매우 잘 나옵니다. 자, 해봅시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상황을 해석하기 위해서 그림을 좀 그려볼 건데, 얘는 y는 x 더하기 4 직선이라서 이제 x 절편을 구하면 마이너스 4가 나올 거고, y 절편을 구하면 4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직선이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여긴 치우죠. 자,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2,1은 여기쯤 있겠지, 2,1. 괜찮지? 오케이. 자, 그럼 2,1을 지나는 직선이 이 친구랑 여기 2, 4분면에서 만나게 하고 싶대. 그러니까 그래프의 요 부분과 만나기 위한 m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고 문제 요구사항이에요. 다시, 근데 기울기가 뭐라고? Y. x 몇이라는 거네? Y 대가량. 오케이. 그러니까 x가 이만큼 커질 때 y가 이만큼 커진다. 그거 확인하는 거야. 그거 진짜 잘해줘.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이제 2, 4분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그리면 돼? 이렇게 그려지면 만나겠지. 근데 내가 이때 m값 구하고 조금 더 일일이 다 확인하는 건 말이 안 되는 방식이 나왔지. 그럼 뭘 찾는다고 해 이럴 때? 최대값. 두 글자로 하는데. 최대. 그것도 좋아. 근데 최소. 조금 더 쌤이 자주 쓰는 편이 있었는데. 맥스. 경계. 오, 맞아. 야, 너 뭐야? 잘했어. 어? 경계. 오케이. 경계를 찾는 거야. 즉 2, 3분에서 만나게 되는 마지막 그 다음 2, 3에서 만나게 되는 마지막 그 전. 뭐 이런 느낌인 거죠, 맞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이때와 이때의 기울기를 찾고 싶은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예지야? 이거 기울기는 얼마지? 2분 마이너스 2분의.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서 얼마 커졌지 지금 x가? x가 얼마 커졌지? 6. 6 커졌지. y는 얼마 커졌어? 1. 그럼 기울기는 얼마? 6분의 1. 여기 기울기가 6분의 1. 괜찮아? 오케이. 자, 이번에 다시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2요. 2. 여기까지 가는 x 얼마 커졌어? 3. x 2요. x가 여기 0이잖아 지금. 네. 여기는 x가 0인 점이야. 네. 2 커졌지. 네. y는 4에서 1이 됐어. 얼마 작아졌어? 3. 그러면 기울기는 얼마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2분의 3. 그치. 이렇게 하는 거야. 괜찮아? 그때 m의 값의 범위는 뭐지? 그때 m의 값의 범위는 뭐지? 3보다 크고 6분의 1보다 작다. 알았지? m은 마이너스 2분 3보다 크고 6분의 1보다 작다. 자, 근데 이제 보통 문제는 다 이렇게 나와. 2, 4분면 해가지고 뭔가 친절하게 딱 두둑게 나오거든. 근데 학교 시험 보면 아는 문제 만났어. 반가워. 탁 풀려고 하는데 갑자기 2, 4분면이 아니고 3, 4분면에서 만나기 위한 m의 값을 묻는 거야. 망이야. 그럼 3, 4분면? 그래 3, 4분면 해보자. 3, 4분면? 그러면 되지. 맞지? 쉬웠네? 어쨌든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 맞지? 3, 4분면 만나지 않았지? 그럼 m의 값을 뭐는 걸까? 뭘까? 혹시? 안 작은데? 얘가 작아, 얘가 작아. 초록색이 커. 기울기는. 맞지? 기울기는 초록색이 더 커. 그래서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시작할 때 뭐였어? 직선. 십자가 그리고. 맞지? 이거 했었잖아, 맞지? 기울기에 대한 감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치? 그러니까 이 친구보다 이 친구가 더 가파르고 그래서 기울기의 값이 더 큰 거. 맞지? 그럼 m이 6분의 1보다 더 큰 거야. 더 커야 3, 4에서 만나는 거야. 그러면 답은 이건가? 연아, 답은 이건가? 아니. 아니야, 맞아. 어떻게 알았어? 그러면 4, 4분면에 갈 수도 있죠. 그치. 4, 3면 갈 수도 있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직선의 위치 관계는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 그래서 지금 이 친구랑 만약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평행하게 그려지게 되면 맞나 안 맞나? 안 만나지. 근데 사실 이거보다 가팔라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이거보다 가팔라지면 만나요. 쭉 만나지. 1, 3면에서 만나는 거야.
우리는 몇 사분에서 만나기를 원한다고 했지? 3, 4분에서 만나기를 원한다고 했잖아, 맞지? 그러면 이 평행하기 직전까지는 어떻게 돼?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은 만나겠지, 맞지? 그러니까 요때의 기울기가 경계값인 거야. 근데 지금 이 친구 기울기가 얼마였지? 1이었어. 이 y는 x 더하기 4 직선이었거든. 여기는 기울기 일자리 직선이야. 그래서 얘가 1보다 작아요. 시험에 저렇게 나와. 그래서 아는 문제였는데 못 푸는 거야. 어떤 이야기 하는지 알겠지? 문제가 좀 예쁜 문제 준다. 자, 갑시다. 그 다음에 두 칸, 세 칸. x 2 커질 때 y 3 줄었잖아. 요 길이가 2고 요 길이가 3이랬어. 요 길이. 아, 근데 기울기 진짜 무거워가지고. 조금 기울기는 그냥 x 증가량 거에 y 증가량으로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우리 225번 한번 봅시다. 일 건데 예. 자, a가 2,1, 2,1 여기가 a랑 자,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b 여기가 b입니다. 자, 그 다음에 c가 7, 마이너스 1 그러면 4, 6, 7 7, 마이너스 1 이거 c가 괜찮니? 자, 그럼 이제 삼각형 ABC가 그려지겠지. 여기가 A고요. 삼각형 ABC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그때 mx 더하기 y 그리고 다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2. 자, 현아, one more try. 뭐 할까? y를 넘겨요. y는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m이 기울기고 2,1이 이거 현이냐고. 아니야, 그리고 잘했어. 이건 조금 달라. 왜요? 봐봐. 하나 어떻게 해야 될까? 저요? N은 왜요? 얘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니까요. 이렇게 해야 돼. 콤마이. 응.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m이 기울기야. 저기 꼭 m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 저기가 2m일 수도 있어. 마이너스 m일 수도 있고. 오케이. 그런 거는 알아서 잘 어떻게 해야 돼, 안 돼? 선생님 지금 보여줬잖아. m일 수도 있고. m인 게 거의 한 80% 정도 될 거야. 근데 m이 아닌 것도 가끔 나올 수 있다는 거지. 특히 내신에서는. 또. 오케이. 그럼 주의를 해야 돼, 알았지? 자, 그러면 얘가 이번에 기울기고 항상 지나는 점이 뭐가 되는 거지? 2,1이 되는 거지. 괜찮니? 자, 그러면 2,1이 어디? 아, 여기 있구나. 여기 이 점을 지나.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고 했지? 문제에서 삼각형 넓이를 2등분한대. 그럼 이건 무슨 점이야? 삼각형 위의 점이잖아, 맞지? 그러면 어느 점을 지나면 돼? 중점. 둘이 더하게 되면 7과 마이너스 1 더하니까 3이 될 거고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 더하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는 거지. 오케이. 근데 어차피 3과 마이너스 1이 지난다고 했으니까 대입함 성립 판도를 풀어도 괜찮아. 오케이. 두 번째는 어떻게 풀 수 있다고 했지? 이 친구 지금 x가 얼마 커졌어? 여기가 2,1이니까 그리게 되면 x가 1 커졌지. y는 3 줄어다 왔지. 그럼 기울기는 얼마? x가 1 커질 때 y가 3 줄었으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야.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3이 돼서 m은 3이 되는 거지 이번에는. 아니요. 근데 기울기 근데 사실 쌤이 기울기 아직 안 썼거든. 많이. 그러니까 원방 가면 진짜 많이 써. 잠깐만. 자, 일단 여기까지 한 번 더 끊을 겁니다. 한 번 더 끊을 거고 쌤이 지금부터 8시 20분까지는 했던 거 복습할 시간을 줄 거거든. 잠깐 복습을 하십시오.